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정작 해야 할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힘당. 의도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될 상위 0.1%에 대기업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계속해 목리만 부리고 있는데요. 이걸 빌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12구 국정조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시간을 끌며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인 건데요. 그 대통령의 그 여당인 거죠.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좀 정부 여당이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처리 시점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야권이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45일의 짧은 조사 일정마저 반토막 나자 약속 파기라는 여당의 비판과 반쪽짜리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일단 본조사에 시동을 걸고 나선 건데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며 이미 밀어붙여 시작을 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빨리 국조특위를 정상가동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가 지난달 24일 예산안 처리 뒤 청문회 등 본조사에 들어간다는 전제 아래 국정조사 계획을 합의 처리한 탓에 국조특위는 예산안 처리를 기다리며 3주 넘게 공전했는데요. 이는 국힘당의 철저하게 계산된 꼼수였던 거죠. 우 위원장은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라며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발하며 국조특위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강행의 뜻이 특위 복귀 등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또 국정조사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습니다. 장동혁 국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조를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냐며 증인 채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야당 자기들 맘대로 진행하고 강행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해댔는데요.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이 다음 주 본조사를 강행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시간만 질질 끌다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끝내겠다는 거죠. 우 위원장은 이날 저는 여당 의원들이 들어올 거라고 믿는다. 절차를 천천히 가면서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왜 이럴 때 또 천천히 배려해야 하는 거죠? 좀 더 강하게 세게 밀어붙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이렇게 서로 봐줘가면서 해야 할 국정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무슨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연습할 수 있죠. 국민들에게 꼭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이것저것 다 정해놓고 가는 거면 나중에 이런 영상에 나왔다고 해서 방송사를 때려잡으면 안 되죠. 그 리허설에서 연습한 거 맞는데 뭘 아니라고 그럽니까? 같은 패널이 같은 질문 연습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 똑같은 패널과 리허설 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던데 각본 맞잖아요. 아니, 이거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영상은 퍼져나가지 말라고. 그게 사전 각본이 아니면 뭐예요? 다른 우주가 있습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사전 리허설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회의의 국민 패널 질문, 정부 답변 모두 사전에 연습된 홍보성 이벤트였다는 얘긴데요. 아주 대놓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국정쇼를 보여준 겁니다. 대통령실은 점검회의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안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각본 있는 드라마,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YTN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리허설 장면을 담은 돌발 영상 일부 국민의 대화를 16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100명의 국민 패널의 경우 각 정부 부처 추천을 통해 엄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리허설을 진행했는데요. 리허설에서 대통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윤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지방에서 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다. 검사 시절에 그래서 여러 지역에 살아봤고 기본적인 삶의 질은 괜찮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생방송에서 공직 생활하며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녔다. 그런데 혼자 살기에 서울이 제일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는 리허설 때 대역이 했던 발언을 비슷하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각본, 대본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리허설이 있었던 겁니다. 리허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말과 행동 모든 게 거짓이다. 진실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쇼도 못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YTN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지 약 3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YTN은 비공개 이유에 대해 주요 방송사 중계풀인 코리아풀 측에 내부 규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방송이 보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쯤 되면 이건 언론 탄압 아닙니까? 미공개와 삭제, 느닷없는 내부 규약 위반, 저작권 문제,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YTN은 16일 허가되지 않은 녹화 방송에 따른 방송 송출에 대한 대통령실의 항의를 받고 방송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30분 만에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YTN은 18일, 12월 16일 방송된 돌발 영상은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상단에 고정 공지 사항으로 올렸는데요. 이어 해당 영상 및 그 캡처 사진을 복제 배포하는 등 무단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영상 삭제 전 많은 이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했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복구해 개인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다고 감춰질까요? 이미 화제가 된 이 돌발 영상은 국민 다수가 시청했는데요. 각본 없는 난상 토론, 진솔한 대화, 국민 100명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경청하겠다던 윤 대통령.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릴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죠.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리허설과 본방송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입니까? 지난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쇼통, 천박한 쇼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편의 연극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 용비어 청가만 부르는 내각, 대통령의 관심사만 늘어놓는 참모들,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천박한 쇼를 멈추고 제대로 소통하십시오. 대통령실의 옹졸한 고집에 막힌 예산안도 풀어주십시오. 2023년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은 매서운 겨울추위만큼 고통스러운데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국회와의 소통부터 복원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도입니다.